찾아간 곳은 부산 중구 남포동.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에 달인의 작은 노점이 있습니다. 한 30년 됐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제가 한 지는 한 15년. 부산에서 2대째 달고나 장사를 하고 있다는 김영덕 달인. 그의 손놀림에서 오랜 경험이 엿보이는데요. 설탕을 잘 녹이고 저어준 뒤 소다를 넣어 적당히 부풀려줘야 하는 달고나. 언뜻 쉬워 보이지만 적당한 불 조절과 타이밍이 관건이라는데요. 이야, 벌써 군침이 돕니다. 이제 누르개로 잘 눌러준 뒤 손님이 원하는 모양을 찍어내면 완성입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나요? 예? 한번 만들어 보시나요? 제가요? 네. 주부서 만들어 볼게요. 어린 시절 국자를 태워 먹으며 만들어 먹던 기억 누구나 한 번씩은 있을 텐데요. 그래서인지 호기롭게 도전해보는 시민. 그런데 이거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요? 색깔이 영 불안불안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엉망진창입니다. 보다 못한 담당 PD. 왕년에 설탕 좀 저어본 실력으로 자신 있게 도전해봤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이렇게 했을 때 다 많이 타버리고. 탔네요. 예. 그러면 못 먹어요. 아, 그래요? 누르개로 눌러보니 더욱 명확해지는 실패의 기운. 어머, 이걸 어쩌나 착하고 달라붙었네 그냥. 예. 실력이 여기 예. 예,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구조정을 해야 되네. 아, 나는 저게. 힘든데 보기는 그래도 힘들어. 조정을 잘해야지. 열이 너무 많으면 밖으로 빼가 식혀가 또 열이 식으면 불에다 얹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 조절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름의 기술이 있다는 말씀. 왼손으로는 불 조절을 하고 오른손으로는 설탕을 타지 않게 녹이는 것이 관건이라는데요. 여기에 완성되는 타이밍까지 맞춰내야 완벽한 달고나가 완성된다 합니다. 이 3박자를 고루 갖춰야 누르개로 눌러도 붙지 않는다고 하네요. 아, 이거 참 쉽지 않네요. 예, 설탕을 열에다 달궈서 이렇게 여기다가 입자를 붙여줘야지만 이 찍었을 때 여기 안 달라붙습니다. 설탕을 살짝 녹여 누르개에 문질러준다는 달인. 이렇게 해야 달고나가 묻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어머니 때부터 내려온 달고나 만들기의 노하우. 해야지만 그럼 어디 볼까요? 이야, 정말 깔끔하게 눌러지네요. 마지막은 각종 모양틀로 대미를 장식해주는데요. 가지각색의 매력을 뽐내는 모양들, 여기에도 난이도가 있다 합니다. 위에 있는 것들은 최저 난이도고 조금 잘하시는 분들이 하는 건데 토끼랑 사람이랑 물고기 최고 고수가 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나무. 갓 나온 달고나의 달콤함을 맛보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모양 떼어내기인데요. 아 깨지다. 손으로 안 되면 바늘까지 동원. 손님들의 실패가 많을수록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지는 달인. 심기일전 해보지만 손대면 톡 하고 깨져버리는 달고나. 잘 안 돼요. 예, 잘 안 돼요. 침 발라요. 침. 아, 그래요? 침 묻혀가지고. 아니 침 묻혀가지고 이렇게 바늘 끝에 침 묻혀서 녹여가. 살도 녹여가지고. 하지만 요 문구 보이시죠? 손님들의 연이은 실패에 싱글벙글 웃음꽃이 핀 달인. 바로 그때 남다른 포스로 등장한 사나이. 이 집의 단골 족발집 사장님이신데요. 양님 뜨뜻한데 주세요. 고수의 등장 때문인지 살짝 긴장한 얼굴로 달고나를 만들기 시작하는 달인. 과연 오늘도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저분은 손으로 시작하십니다.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는 냉정한 달고나의 세계. 하지만 침만 바르지 않는다면 그 어떤 방법도 반칙이 되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스피드. 달고나가 완전히 굳어지기 전 재빠르게 손으로 떼어내는 것이 노하우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어려운 걸 쉽게 하는 사람이 있고 쉬운 걸 어렵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근데 이렇게 잘하시면 주인분이 안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죠. 뭐 사장님 얼굴이 지금 색깔이 약간 변하고 있습니다. 모양떼기에 성공하면 덤으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 그야말로 일석이조네요. 이번에는 좀 더 높은 난이도에 도전해보기로 한 김영배 달인. 사실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이 방법이 꽤나 만만치가 않답니다. 자, 집 완성 성공.
축하드려요. 네, 잘 부탁합니다. 양손 가득 상품들을 들고 유유히 퇴장하는 족발집 사장님.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또 여기 갔다 왔어요. 아이고 참네. 이게 뭐예요? 그동안 내가 저 뽑혀가지고 걸린 거 하나씩. 진열장까지 따로 만들 정도로 열의가 대단한 달고나 마니아. 아유, 끊을 생각 없으세요? 이제는 뭐 안 해야죠. 그냥 그동안 저 취미 겸 뭐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잠깐 갔다 오고 이랬는데 그러면 내가 또 자주 가면 사장님도 쪽쪽 사장님도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이제 뭐 거기에 있는 물건 다 들고 와요. 다 들고 와. 한편 달인의 가게로 향하는 또 다른 이가 있었으니 하루가 멀다 하고 나타난다는 그녀. 이 시간만 되면 달인도 안절부절해진다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그녀가 찾아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가 꺼내든 상자 안에는 개인 소장용 바늘이 들어 있었는데요. 신발 해주세요. 또 다른 고수의 등장에 다시 한번 긴장한 달인. 잠시 후 그녀의 주문대로 신발 모양이 찍혀 나옵니다. 과연 그녀의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준비해온 바늘로 달고나 집중 공격에 들어가는데요. 일단 그림을 따라 얇게 선을 그려주고 마치 재봉을 하듯 한 땀 한 땀 바늘로 구멍을 내기 시작합니다. 촘촘하고 빠르게. 하지만 한치의 실수도 없습니다. 빠른 스피드와 정확성을 겸비한 달고나 떼기의 최고 실력자 최지온 달인. 또 맞췄어요. 대단합니다. 이야, 상품으로는 달고나만큼이나 달콤한 엿을 획득합니다. 아 저는 그러니까 부동산 등은 바로 이렇게 뚫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한 번 이렇게 싹 긁어내고 그렇습니다. 찍혀있는 모양 그대로 한번 긁어내주는 것이 그녀의 노하우. 이렇게 좀 빠르게 이렇게 따다다다다다 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뭔가 톡 하고 떼져가지고 그 다음 선 모양대로 촘촘하게 구멍을 뚫어주는 것이 그녀의 비결이라는데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떼어내진 별 모양. 그거 참 신통방통합니다. 나무를 걸리면 이렇게 큰 인형을 하나 주고 그렇게 나무 해주세요. 이번엔 가장 고난이도라는 나무 모양에 도전하는 최지훈 달인. 나 나무 최고가의 상품이 걸려있는 만큼 두 달인 다 긴장한 듯한데요. 신중하게 바늘을 뽑은 그녀. 그런 그녀의 손놀림을 조용히 지켜보는 김영덕 달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는 달고나 모양 떼기.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자신의 페이스대로 밀어붙이는 최지훈 달인. 그리고 잠시 후 아씨 궁금했어요. 기가 막히네요. 그녀가 잠시 앉아서 따낸 상품만 이만큼. 옛날 학교 다녔을 때부터 주인 아줌마 아저씨들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요? 그냥 자꾸 상품 다 가니까. 몇 년이나 다닌 거예요? 한 10년 넘게 다녔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몇 살 때, 아기 때부터 다녔어요? 아기 때부터 다녔죠. 때는 바야흐로 2000년 골목 어귀에 자리 잡고 있던 달고나 가게. 그러나 평화도 잠시. 달고나계의 타짜로 불리우던 그녀가 나타납니다. 순간 정적이 흐르고 황급히 자리를 떠야 했던 주인 할머니. 그들의 인연은 그렇게 깊고도 깊었습니다. 이거 너무 잘해서 안 되겠다. 지금이 몇 살이죠? 지금 22살. 그러면은 대략 경력이? 경력? 한 이거면 14년? 뭐 그렇게 되는 14, 15년 동안 네, 꾸준히 해왔어요, 그러면? 네네. 지난 3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아늑한 공간. 만드는 이에게는 그 자체로의 삶이지만 들리는 이에게는 과거의 추억이자 현재의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제일 바쁘니까 예. 자주 올 시간도 없고 앞으로는 좀 더 천천히 가끔가다 들리겠습니다. 예. 저는 나갈 거예요. 좀 계속 나갈래요. 자주 와. 여러 사람들도 아 이게 되는구나 하고 그러니까 더 괜찮아. 파이팅! 달고나와 함께하는 세 달인의 달콤한 인생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 유명한 기업에서 명물 중에 명물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아직이죠? 네. 아유, 안녕하세요. 오, 잘생기셨네요.
일반적인 사람보다 비교했을 때 한 3배 정도는 차이 날 것 같아요. 타고났다고 밖에 할 수가 없겠죠. 타고났다. 예, 타고났다. 이런 힘 대한민국에서 처음 겪어봅니다. 진짜요? 예, 그렇습니다. 타고난 근력과 노력이 합해진 장사 어느 정도로 힘이 세냐면요. 우와. 냄비를 맨손으로 찢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봐봐요. 네? 두께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와, 이 말이 돼요, 이게 지금? 이거 어떻게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두툼한 프라이팬도 이분의 품 안에 들어오면 구겨져 버리고 마니 대체 뭐 하시는 분입니까? 팔씨름을 굉장히 잘한다고 들었어요. 팔심 좋아해가지고 왼팔은 그래도 한국에서 어느 정도. 왼팔이요? 힘 좀 쓴다는 분들 모두 상대가 되지 않아 2대1은 어떨까요? 와, 저 넘실대는 근육들 보이십니까? 테이블이 휘청대는 힘의 대격돌. 누가 와도 지죠. 온 사람이 지죠. 그냥 벽을 잡고 있는 느낌? 영장류의 벽을 넘어서 아예 트럭과 대결하는 무시무시한 괴력. 설마 이걸 왼팔로? 왼팔을 할 때요, 상대방의 힘이 안 느껴지고 이 사람 진짜 힘준 건가? 장난치는 거 아닌가? 나 봐주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왼팔로 세상을 들어올리는 심승호 달인입니다. 팔씨름하는 달인은 역시 헬스클럽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자신감 있게 상의 탈의하시면서 잔뜩 성나 있는 근육 보여줍니다. 오른쪽 팔 근육에 금이 쫙쫙 가 있는 게 훌륭했지만요. 팔씨름을 위해 왼팔을 좀 더 훈련하시나요? 왼쪽 팔을 좀 운동을 좀 많이 하시나 봐요. 아니요, 왼쪽 팔은 거의 운동 안 하고 오른쪽만 운동하고 있어요. 오른쪽만 운동을 한다고요? 예. 근데 어떻게 되죠? 왼쪽이 이렇게 더. 저도 이게 의문점이긴 한데 왼쪽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오른쪽보다 항상 두껍더라고요. 오른쪽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왼쪽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팔뿐만 아니라 다리 길이도 그렇고 여기 있는 넓이 자체도 왼쪽이 다 커요. 오른쪽에만 깔창 끼고 다녀가지고. 네? 오른쪽에만 깔창을 끼고 있어요. 오른쪽 다리가 짧아가지고. 진짜요? 네. 이게 왼쪽이 다 커요. 막 근육 자체도 왼쪽이 다 두껍고 팔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사이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팔의 둘레는요? 45 정도. 45.3. 태어날 때부터 두꺼운 왼팔은 어떨까요? 얼마 돼요? 49cm. 49? 40cm만 넘어도 진짜 두꺼운 건데 와우. 4cm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네. 그 팔씨름도 프로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프로 선수 포함해서 다 이겼던 것 같아요. 왼팔을. 왼팔을? 네, 근데 오른팔은 프로 선수한테는 당이 졌고 왼팔은 기술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그냥 다 이겼던 걸로 기억해요. 프로 선수. 네. 생활의 달인 최초 2대1 팔씨름 대결 추진합니다. 안녕하세요. 2대1로 한다고요? 이 두 분이랑 동시에 2대1로 한번 해보세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무리 달인이라고 해도 네. 다리 싸움, 다리 대 팔 싸움이라고 생각해서 거의 이렇게 두 개 합치면 거의 다리인데 허벅지인데 허벅지 대 팔이니까 충분히 이길 것 같습니다. 해보시겠어요? 해보겠습니다. 평생 해본 적 없는 대결을 선뜻 받아들였지만 막상 두 손 잡아보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싸움. 게다가 힘이 제대로 전달되게 손도 꽁꽁 묶습니다. 둘이 하면 무조건 이죠. 둘이 하면? 예, 뭐 운동을 안 하신 분들도 아니고 뭐 전문적으로 거의 평생 운동하신 분들인데 한 명 못 이기겠습니까? 두 분이서. 보는 사람 모두가 이미 결과는 정해졌다 싶은데요. 레디 1대1 승부였을 땐 표정의 변화조차 없던 달인이었지만 이번 대결에선 시작부터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말이 2대1이지 체감되는 힘의 크기는 3배, 4배쯤 되는 상대방의 괴력에 어이구 테이블까지 흔들리며 말 그대로 힘과 힘이 정면 충돌합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은 달인이 그저 버티기나 하면 용하겠다 싶었지만 신기하게도 두 개의 팔이 동시에 기울어집니다. 와우, 세상에! 봐준 거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마저 머쓱할 정도로 새빨개진 두 명의 팔을 힘겹게 누릅니다. 이제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도 했는데 뭔가 힘이 쭉 더 들어왔어요. 사람이 한 명이 더 추가된 느낌이랄까?
축하드립니다. 다들 만나면 운동 좀 할게요. 네. 다리 펴고. 감사합니다. 넘사벽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몸소 보여주신 달인. 이렇게 괴력을 갖게 된 건 타고난 기질도 있었겠지만 부단히 노력하고 운동을 해서 얻은 결과이기도 한데요. 똑같이 운동해도 신기하게도 왼팔이 더 울끈불끈하죠. 이 팔꿈치부터 해도 지금 왼쪽이 더 길어요. 오, 그러네요. 사람이 좌우 대칭이 완벽히 맞진 않지만 그 차이가 유독 심한 달인. 중학교 때 초반에는 어른들을 제가 오른손을 팔씨름 못 이겼거든요. 근데 왼손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어른들이랑 팔씨름을 이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랑 팔씨름 할 때도 제가 오른팔은 졌는데 왼팔은 이겼어요. 중학교 때 이겼어요. 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제가 왼팔 다 이겼고. 그렇게 유서 깊은 힘을 자랑하는 왼팔이니 요즘 유행하는 수박 챌린지 어떨까요? 안 될까요? 시원한 수박이 생각나는 계절. 근데 과도를 챙기는 걸 깜빡했지 뭡니까? 달콤한 화채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껍질이 두꺼운 수박을 가슴과 왼팔 사이에 넣고 힘껏 조르기 들어가는데 오! 생과일 주스 전문점을 보는 듯 과즙이 쏟아지다가 쩌적하는 소리와 함께 정확히 두 동강 나버린 수박. 달인 덕분에 감사히 먹었다는 후문을 뒤로 하고 잘한다 하니까 더 어려운 시련을 선사하는 제작진. 세본 적도 없고 두께가 이거 거의 약간 방탄 헬멧 수준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 말이 돼요 이게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두께 봐봐요. 네? 두께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 두꺼운 프라이팬 접으실 수 있겠어요? 아,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거 총알도 이거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아. 농담이 아니라 진짜 방탄이 될 것 같은 두께의 프라이팬. 일반적인 것과 비교해서 두께가 거의 2배죠? 저도 좀 힘 좀 쓰는데 당황스럽네. 잠깐만요. 진짜 안 되는데요 이거? 안 돼요? 이거 모두가 손살에 치며 불가능하다고 할 때 가슴팍에 프라이팬을 수직으로 세우고 수박을 쪼갰던 것처럼 프라이팬을 품에 안아 접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건지 지켜보는 제작진도 너무 과한 걸 부탁드렸다며 실패 쪽으로 예상이 기울어지던 그때 달인의 품 안에서 뭔가 휘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세상에 바다에서 커다란 홍합 건진 것처럼 반으로 접힌 프라이팬이 짜잔! 우와. 이 말이 돼 이게? 와 이거 진짜 꼼짝도 안 다시 펴지지도 않아 이거. 아 지금 가슴에 피 먹는 것 같은데 이거? 우와. 진짜 위급할 때 방탄 헬멧으로 써도 될 만큼 확실히 접힌 프라이팬. 상식을 가볍게 뛰어넘는 달인의 힘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병원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왼팔 내부를 찍어보니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되는 힘인가요? 네, 동일한 사람의 팔인데 그래도 오른쪽보다 좌측이 피줄골이 두께가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이렇게. 아 진짜요? 예. 파워의 원천은 근육량도 있겠지만 뼈 자체가 워낙에 강한 뼈라 거의 쇠파이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고났다고 밖에 할 수가 없겠죠. 타고났다? 예, 타고났다. 이런 힘 대한민국에 흔하지 않다 하셨으니 더욱 흔하지 않은 미션으로 달인의 힘을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저 멀리서 다가오는 거대한 트럭. 도로에서 자주 보는 용달이 아니라 건설 현장에 출몰하는 웅대한 사이즈인데요. 운전석에서 내려오는 것만 해도 거의 사다리 타는 수준의 높이인 이 트럭이 달인의 미션 상대 되시겠습니다. 이게 트럭이 몇 톤이 나가나요? 이거 공차가 14톤이에요. 공차 4톤. 14톤이요? 내용물을 채웠을 때가 아니라 그냥 트럭의 무게만으로 성인 남성 약 200명의 무게. 으아! 지금 앞에 저 트럭을 왼손으로 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선생님, 피디님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 보시죠. 어차피 달인이니까 달인으로 나왔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생활의 달인 아니면 어디서 이런 도전을 해보겠냐며 나름의 호기심과 모험심으로 공차 중량 14톤짜리 트럭 앞에 선 달인. 트럭 앞에 묶여있는 줄을 왼팔에 걸고 살짝 힘을 줘보는데요. 그만두고 싶어도 이미 늦었으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세로? 네. 준비되셨어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 도전! 패기 있게 도전을 외쳤지만 힘쓰는 달인에 비해 미동도 없는 트럭. 양팔로 당기는 거라면 그나마 해볼만 할 텐데 오로지 왼팔 하나로만 트럭을 끌어야 하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줄을 꼬아도 보고 당겨봐도 아무런 소식 없는 트럭에게 야속함을 담아 크게 한번 기합을 질러봅니다. 젖먹던 힘까지 쓴다는 게 바로 이럴 때 쓰는 표현 아닐까요? 얼굴이 터질 정도로 집중했더니 줄을 잡고 있는 왼팔이 살짝 앞으로 갑니다. 보이십니까? 달인의 기압과 함께 서서히 앞으로 굴러가는 트럭의 타이어. 운전석에 당연히 아무도 없고요. 오로지 달인의 힘으로 14톤 트럭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온 힘을 쏟고 나서 잠깐 쉬던 달인. 이제는 감을 어느 정도 잡았는지 줄을 움켜잡고 다시 잡아당기자 처음보다 확실히 빠른 속도로 전진하는 트럭. 트럭을 섭외했을 때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사이즈를 데려왔다 싶었지만 이걸 기어코 해내고 마는 달인의 힘은 정말 예상 너머에 있는 겁니다. 이제 탄력이 붙었는지 트럭이 쑥쑥 나가는 가운데 두말할 필요 있겠습니까? 완벽한 미션 성공입니다. 달인 정말 수고 많으셨고 진정한 장사입니다. 아, 대단해 아주. 대단한 기업. 대단해요? 보셨어요? 이런 거? 아, 처음이에요. 예? 사람이 끄는 건 처음. 끄는 거? 사람이 끄는 거는 처음. 우와. 우와. 근데 팔이 좀 떨려요. 에? 태어나서 이렇게 힘을 쓴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네, 특히 왼쪽으로. 와, 근데 이게 가능하네. 저도 하니까 되네요. 와. 대단해. 미션 성공! 오늘 아주 큰일 하셨습니다.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 달인. 보통 운동을 하거나 힘이 강하면 공부와 담을 쌓는 거 아닐까 하는 세간의 편견이 있지만 달인은 문무 모두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실 막 저희가 뭐 고등학교 때 기초수급자였기도 했고 집안이 네. 그래서 막 빚쟁이한테 많이 쫓겨 다니기도 했고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 학교 끝나고 밥을 사주면서 저희 집안 사정 아시니까 승훈아 너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성적은 그래도 한 전교 한 10등? 혼자 살면 밥을 대충 때우는 분들 많지만 몸이 곧 자산인 달인에게 대충 하는 식사란 없습니다. 오늘 저녁은 고기. 이게 한 1kg 정도 됩니다. 1kg? 네. 다 드세요? 네, 다 먹어요. 혼자서요? 네. 아침이나 점심, 그리고 운동 전 식사에는 약 식이섬유랑 네, 그렇게 약간 풍성하게 먹는 편이에요. 근데 저녁에는 그 탄수화물을 먹으면 약간 인슐린이 나오고 살이 찌잖아요. 네. 그래서 탄수화물 배제한 식단을 먹습니다. 그래서 고기만 드시는 거예요? 네, 단백질과 지방. 다이어트도 그렇고 운동 또한 식이 조절이 병행돼야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짭짤한 쌈장과 하얀 쌀밥이 생각나지만 이런 노력들이 달인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 팔씨름함으로써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회를 나가서 제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노력을 하게 되는 인생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왼팔은 저는 예전에 되게 컴플렉스였거든요. 한쪽만 너무 발달돼서. 근데 이거를 제 최대 장점이라고 받아들이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인한 왼팔과 더욱 센 의지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시길 기원합니다. 자, 시끄러운 소음이 가득한 좁은 방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세 남자. 주변 소리 때문인지 아니면 작업에 열중하고 계셔서 그런 건지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이 무언가에 집중하고 계신데요. 카이스트 근무. 누가요? 과학기술원 33년 3개월 근무하고 왔어요. 저는 원자력에 있었습니다. 원자력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다들 이공계 쪽에서 근무하셨던 이분들은 요즘 품절 대란 중인 마스크도 그냥 쓰지 않습니다. 플라스틱도 아니고 유리로 만든 마스크네요. 와자작 깨지기 쉬운 유리가 이처럼 유연한 형태를 갖출 수 있었던 건 바로 초자의 달인 덕분이죠. 뜨겁게 열을 가해서 유리가 엿가락처럼 늘어졌을 때가 달인이 기술을 발휘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게 완성품입니다. 화학 실험도 좀 잘 아셔가지고 저희가 하는 연구 쪽에 잘 맞춰서 이렇게 디자인도 잘 해주십니다. 이 일 몇 년 하셨어요? 제가 68년도 8월 달에 내가 이 업계 들어왔어요. 이렇게 배운 거 한문만 파고 살았어요. 그냥. 초자 가공만 반백년 김종득 달인입니다. 자, 달인을 만나러 대전으로 내려간 제작진.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근방의 주택가에 달인의 작업실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득 선생님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따뜻하네요, 전. 작업장을 둘러보니 벽장을 채운 유리 제품들이 달인의 주종목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초자의 그 본고장을 가서 이제 공부도 했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분들하고 손색이 없어요. 어찌 보면은 최고를 추구한다고 할까? 네. 아, 독일에서 공부하신 교수님이 인정한 초자의 달인. 초자가 무슨 말인지 아리송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쉽게 풀면 유리를 말하는 거죠. 깨지기 쉬운 초자를 가공해야 하니 쓰시는 도구들이 굉장히 생소해 보이고 신기합니다. 뭐 유리관이 이렇게 많아요? 예. 언뜻 플라스틱처럼 보이지만 유리관 맞습니다. 용도와 쓰임새에 따라서 제각기 지름이 다른 유리관 중에 이번 작업에 쓰는 녀석 하나를 잡아다 뜨거운 불 앞에 갖다 놓는데요. 너무 뜨거워 보이는 거 아닌가 싶지만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작업장에 따로 보일러를 틀지 않아도 될 정도로 후끈하게 화력을 올리자 시작되는 달인의 매직쇼. 단단했던 유리관이 열을 받아 엿가락처럼 쭉 늘어지다가 달인이 원했던 길이만큼 딱딱 끊기는데요. 그러다 보니 유리관에 동그란 구멍이 생겼고 이 구멍에 열이 식기 전에 바로 또 다른 부위를 끼워 맞춥니다. 굵으니까 느리면 얇아서 내가 손을 돌리면 탁 깨져요. 그래서 붙으면 가면 붙이는 거죠. 본진이라 할 수 있는 굵은 유리관 양 옆에 손잡이 격인 작은 유리관을 붙인 이유? 바비큐 생각하시면 쉬우실까요? 양쪽 손잡이를 잡고 돌리면서 열로 유리를 깎아주는 것이죠. 돌리면서 약간 이제 경사를 지게 만드는 거죠. 불 앞에 유리관을 돌려가면서 원하는 모양을 조금씩 잡아가다가 다시 펼쳐지는 달인의 엿가락 쇼. 그리고 나서 하늘을 향해 나팔이라도 부시는 건가요? 반대쪽 끄트머리를 열로 가열해서 구멍을 막고 유리관에 입으로 숨을 불어넣는 달인. 그런데 보이십니까? 아직 열기가 가라앉지 않아서 붉어진 유리관 끝이 달인의 숨결이 닿자 조금씩 배를 내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너무 뜨거워서 근처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바람 부는 건 상상도 못할 열기인데요. 손 썼다가 바람도 불다가 이젠 도구도 쓰시고 아주 다채롭게 진행되던 찰나. 작업 중이던 유리관을 잠시 내려놓고 불이 나오는 화구를 교체합니다. 방금 전까지 쓰시던 불이 용광로였다면 이번에 나오는 화력은 라이터 수준의 약불. 모양을 잡아갈 땐 세고 화끈하게, 디테일한 작업이 필요할 땐 은은하고 섬세하다가 뜨거운 상태도 아니었는데 유리관이 정확하고 깔끔하게 잘렸습니다. 오호, 원리가 궁금하군요. 불을 강하게 했다가 급냉을 시켜서 자르는 겁니다. 아, 바람으로요? 예. 빠른 동작으로 해서 순간적으로 잘라야지. 예, 이게 그렇지 않으면 잘라지지를 않아요. 뜨거운 유리관 단면에 입으로 바람을 부는 동시에 손으로 힘을 줘서 딱 끊어내는 방식이군요. 자, 이 작업도 마무리를 향해 달려갑니다. 다시 화력이 강한 화구를 이용해 유리관 주둥이의 모양을 잡는데요. 입구 쪽을 살짝 바깥으로 밀면 어떤 제품인지 감이 오시죠? 이게 완성품입니다. 바로 연구실에서 쓰는 비커 하나 만드는데 이런 정성이 들어가는 것이죠. 위아래 다 뚫려있던 유리관이 달인의 기술이면 이렇게 변합니다. 오후의 여유를 누리고자 혹시 와인 한 잔 하시려는 건가요? 실험기구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
뭐 다양했죠. 유리로 할 수 있는 거는 녹여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죠. 대학교나 연구실에서 쓰는 실험 기구가 주종목인 줄 알았는데 우리 생활에 있는 유리 제품은 모두 가능합니다. 원재료가 되는 특수 유리를 불에다 놓고 열을 가하는 게 모든 작업의 첫 단계. 가공에 쓰는 특수 유리니까 행여나 댁에서 아무 유리 갖다가 가스레인지에 실험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열을 받아서 뜨거운 원통 유리 양옆에 손잡이를 달고 살살 돌려가면서 완벽한 구체를 만들어갑니다. 살짝만 손 살짝만 대봐요. 얼마나 뜨거운 거야 여기가. 나는 손 만지고 있습니다 지금. 뜨겁다. 와. 달인이 쉽게 돌려서 쉬워 보였지 일반 사람은 손도 대지 못할 정도로 후끈한 손잡이. 하지만 달인의 손가락 끝은 50년이 넘는 경력에 무뎌졌는지 무심하면서도 든든한데요. 열을 받아서 말랑말랑해진 유리에 도구를 집어넣자 단단하게만 보였던 유리가 춤을 춥니다. 안으로 움푹 들어간 이것의 정체는 바로 와인잔의 받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붉은색 와인이 담기는 몸통을 만들어줄 차례. 가운데 유리에 열을 가하는 처음 과정은 똑같지만 아랫부분은 둥그렇게 윗부분은 직선이 딱 떨어지게 만들려면 열을 가하고 입김을 부는 옵션이 필요합니다. 모양이 됐잖아. 몸통 부분의 모양을 예쁘게 잡아놨으니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컵받침 끝에 열을 가해서 몸통의 가운데와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작업, 화구를 약한 걸로 바꿔서 와인잔의 표면을 조금씩 매끄럽게 만들어주는데요. 몸통 끝에 붙은 유리관은 어떻게 떼어내나요? 뜨거운 연결면에 차가운 바람을 불어 단번에 떼어내는 방식. 달인이 불러주기 전까지 원통이었던 유리관이 달인이 불러주면 이렇게 변합니다. 자, 앞에서 유리로 다 만들 수 있다고 하셨던 말씀을 지키고자 이번엔 좀 더 만들기 어려운 제품에 도전합니다. 바로 요즘 필수품인 마스크. 마스크인데 이걸 한번 유리로다가 이 모양을 한번 내볼까 싶어가지고요. 예? 유리로다가 이 모양을 한번 내볼까 싶어서요. 원형을 만들거나 네모난 그릇 아니면 실험실에서 쓰는 비커 정도가 달인이 주로 만드는 제품인 줄 알았는데 초자로 마스크를 만들 수 있다니요? 상식 밖의 도전이지만 자신감 있게 시작하셨으니 일단 지켜보기로 합니다. 역시 유리관 양옆에 손잡이를 달고 열을 가하는 건 똑같았지만요. 이번엔 손잡이 끝에 아까 가져오셨던 고무 호스 같은 걸 연결하시더니 입에 뭅니다. 그리고 다시 가운데 본체에 열을 가했다가 부드러워진 상태가 되자 입에 물고 계신 호스에 숨을 조금씩 불어넣으면서 볼륨감을 주는데요. 손으로 돌리고 입은 그에 맞춰서 숨을 불었다가 쉬었다가 리드미컬한 호흡법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크게 불어난 유리관.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껏 봤던 작업 방식이지만요. 이게 대체 무슨 조화인지 부풀었던 유리가 반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숨을 내쉬는 것만이 아니라 안으로 빨아들이는 호흡 조절이 이런 모양을 만들어낸 것이고 들숨을 위해서 호스를 가져오셨던 거죠. 지금은 빨았죠. 예? 아까는 불어서 불어서 담아를 불어서 또 불을 대서 삽을 빨았어요. 그 빨리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요가 턱이 콧구멍 하는데 이렇게 됐고. 턱 받침과 숨쉬기 편한 코 모양까지 보통 디테일이 아닙니다. 불어가지고 빠져서 거의 밀착되게 되는 게 굉장히 힘들어. 아, 그게 아무나 하는 기술. 반사가 돼버리니까. 푹 빨아버리면 저하고 붙어버리니까. 그리고 우리가 물로 봐가지고 반사가 되잖아요. 유리가 이렇게 불빛에. 그러니까 그게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잘 몰라요. 또. 자, 양 끝에 고무줄을 연결해서 착용해 봅니다. 그런 대로 괜찮네요. 마스크 같아요? 네, 진짜 마스크 같아요. 재료만 유리지 진짜 마스크입니다. 이중 마스크. 평소 몸 생각 많이 하는 PD도 시착해 보는데요. 일반 마스크보다 무게가 조금 더 나간다는 거 말고는 착용감은 완전히 흡사해요.
마스크 만드는 게 가당키나 한 건지 잠깐 의심했던 마음이 민망할 정도였던 게 작업실 한 구석에 이걸 대체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이 상상도 가지 않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있었지요. 혹시 똑같이 다시 만드실 수 있는지 말씀드려보니 기꺼이 불 앞에 의자를 가까이 당겨 램프 작업에 들어간 달인. 와인잔 만들 때는 작은 받침부터 작업했지만 램프는 몸통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불에 가열한 몸통을 양쪽에서 돌려가며 모양을 잡아나가던 그 순간 이번엔 약간 아래로 늘어뜨리듯이 몸통을 휘어지게 해놓은 채로 바람을 불어넣는데요. 램프 특유의 유려한 곡선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세를 잡고 바람을 불자 이야,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일단 몸통은 램프 같습니다. 큰 거 해결했으니 이제 그 안에 세심함을 채워넣을 차례. 램프라면 당연히 받침이 있어야겠죠? 도구를 이용해 램프에 맞는 받침을 넓혀주는데요. 받침이 너무 좁으면 램프가 쓰러지고 그렇다고 너무 넓으면 주전자 같아 보이니 균형의 미를 잡아가면서 볼록한 장식까지 추가된 받침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램프의 몸통, 손잡이, 받침을 연결하면 알라딘이 그렇게 찾고 있는 램프 완성! 비비면 지니가 튀어나와서 손을 들어줄 것 같은 생생함이 예술입니다. 능력 확인했으니 제작진이 사랑하는 미션! 선생님. 예. 요거 한번 받아보세요. 제작진이 달인 앞에 수줍게 내민 것의 정체는 빈 맥주병. 애주가죠. 소주 좋아하세요? 맥주 좋아하세요? 아니, 많이 먹진 않아요. 좋아하긴 하는데 많이 먹진 않습니다. 유리질이 약하니까 조심해야죠. 한번 뭐든지 미쳐야 되거든요. 네. 미쳐야 뭐가 돼요. 한번 미쳐서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쉽지가 않죠. 왜요? 병이잖아요. 유리의 그 질이 좀 틀려요. 국내 1인자니까 기대는 한번 걸어볼 만합니다. 달인이 쓰는 단단한 특수 유리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맥주병이 잠시 후에 이렇게 바뀝니다. 자, 평소처럼 엄청난 화력으로 맥주병을 가공했다간 불상사가 일어날 게 뻔할 터. 다소 약한 불로 서서히 맥주병의 표면을 가열하는데요. 빨갛게 변한 주둥이 부분을 도구로 잡아당기니 피자의 치즈 마냥 쭉 늘어납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맥주병의 강성을 파악했다 싶어서 세차게 열을 주다가 그만. 아이고. 포기하실 건가요? 아니요. 포기 안 해요. 요즘 먹고 살기 힘들어진 세상이라 살가 쉽게 포기하는 것부터 가르치는 것 같기도 했는데 도전 과제 앞에서 칠순의 어르신이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묘한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의 실패는 없다는 자세로 좀 더 신중하게 작업하는 달인. 일단 아까처럼 주둥이 끝을 쭉 늘려서 손잡이를 만드는 것까진 성공한 듯 보이고요. 그 끝에 구멍을 내어 숨이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확실히 특수유리보다 연해서 그런지 조금만 불어도 쉽게 팽창되는 맥주병. 그래서 더더욱 조심스럽게 도구를 이용해 바닥을 평평하게 만드는데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걱정과 응원이 달인의 등 뒤로 전해진 걸까요? 결승선에 닿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였던 맥주병 작업의 끝이 보입니다. 끝. 우와. 욕 나올 뻔했을 정도로 힘들었던 작업. 흔한 맥주병이 화학실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맥주병이 실험적으로 변했어요. 변신했네요. 예, 예. 와, 미션 성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미션을 마치고 먹는 라면만큼 꿀맛인 게 없죠. 본인이 만드신 대형 플라스크에 라면을 넣고 끓이는데요. 떡까지 넣으니 이건 뭐. 일 때문에 바빠서 앉지도 못하고 서서 드시지만 이 또한 즐거움이라는 달인이 앞으로 더 이루시고 싶은 건 뭔가요? 진짜 꿈 없어요. 저는 이제 뭐 애들 다 시켜놨고 내가 이제 앞으로 건강하게 좀 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파이팅! 무엇보다 건강 그리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